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요즘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기침하시는 분들 자주 보입니다. 물론 마스크도 하고 계시고 기침 예절도 지키고 계신데요. 지금 독감이 도는 계절이긴 합니다만은 이 기침이 만약에 독감이나 감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자꾸 이렇게 숨이 찬 느낌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할 희귀한 폐질환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폐가 굳어지는 병, 이름만 들어도 정말 무섭습니다. 낯설다는 건 이미 있어도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간질성 폐질환,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을 받아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조우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의 전문의 조우현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을 모시고 이름도 좀 낯섭니다. 간질성 폐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일단 낯섭니다. 그리고 네. 간질성이라고 하는데 이 간질이 우리가 아는 그 뇌전증, 이렇게 발작 경련 일으키는 그 간질이 아니라 사이에 있는 물질 뭐 이런 뜻이라면서요? 네, 이거는 일종의 해부학적인 용어인데요. 네. 네, 우리 몸에 이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폐 양측에 있는 이 폐는 전체적으로 벌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네. 벌집 구조에 있는 작은 단위인 허파과리라는 단위를 모세혈관이 싸고 있습니다. 예. 그 싸고 있는 모세혈관과 이 들어온 공기가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전달되는 과정에 예. 모세혈관과 이 허파과리 사이에 있는 공간, 그 공간이 간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간질성 폐질환은 선생님 어떤 질환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간질성 폐질환은 방금 말씀한 그 부위에 염증이나 염증 반응이 생겨서 네. 그 부위가 이제 두꺼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꺼워진다. 네, 두꺼워지면 이제 우리 이산탄소와 산소가 서로 이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확산을 통해서 교환하는데 이 거리가 넓어지게 되면 아. 확산에 장애가 됩니다. 두꺼우면 안 되는 거군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게 얇아야지 이제 산소와 이산탄소 교환이 이제 원활하게 쉽게 이루어지는 거죠. 얇고 말랑말랑해야 이렇게 커졌다가 줄었다가 하면서 이렇게 숨도 네, 쉬고 할 텐데 맞습니다.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이제 공기 순환이 안 된다. 네, 일종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 네, 그 부위에서 이제 염증 반응만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염증 반응이 오래되면 우리가 흉터가 생기듯이 변하게 되는데 그런 예. 것들을 우리가 섬유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섬유화가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폐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이제 폐가 풍선이 잘 안 늘어나서 네. 힘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왼쪽에 보이는 폐가 우리가 예. 정상인의 폐입니다. 이제 네. 보시면 이제 까맣게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CT에서는 이제 공기는 까맣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혈관 구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그냥 보기에도 이제 차이가 나죠. 많이 하얗고 네, 많이 뭔가 하얗고. 벌집처럼 빽빽한 게 보입니다. 네, 저것을 우리가 벌집량 모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예. 이제 저기가 이제 저렇게 보이는 거는 이제 폐가 염증 반응 이상으로 진행해서 예. 섬유화가 됐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염증 같은 게 있다가 이게 섬유화가 될 수도 있고 염증에서 끝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운이 좋으면 네. 운이 좋으면 네. 폐렴이 운이 좋은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 운이 안 좋으면 섬유화가 되는 건 운이 정말 안 좋은 거다. 네, 이제 환자의 특성과 이제 예. 병의 어떤 진단에 따라서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조기에 치료가 잘 적절했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손상이 반복이 되면 흉터가 지는 거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저런 모양으로 진행하는 데 미치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제목이 간질성 폐 질환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범위가 넓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질환 안에는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특히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분류들도 있겠네요. 네, 크게 나누면 이제 섬유화가 되는 병 쪽은 위험한 쪽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빠르게 진행해서 이제 급격히 나빠지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위험한데 예. 이제 섬유화가 되는 병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대표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면 특발성 폐섬유화증처럼 진행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진행성 섬유화성 간질성 폐렴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름이 꽤 기네요. 네. 예, 예. 좀 어렵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섬유화가 되는 것도 있고 폐렴도 되는 것도 있는데 폐렴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거나 하면 그것도 위험할 것 같고. 네,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기존의 이제 섬유화성 간질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이 예, 급성으로 악화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거기에 확 염증이 생기거나. 네. 네, 그리고 그런 것이 없던 분들도 이제 갑자기 이제 양측 폐가 하얘지면서 나빠지는 급성 간질성 폐렴도 있습니다. 그래, 예. 이 두 가지가 대개 증상이 나타나고 한 6주에서 8주 정도에 이르면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우려하고 걱정합니다. 다만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네. CT가 또 하나 나오고 있는 지금 사진 보고 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벌집량 모양이 있는 거는 우리가 폐가 많이 오랫동안 장기간 이제 손상을 받아서 이제 섬유화가 와서 굳어졌다라는 증거가 되고요. 예. 저 CT에 보이면 이제 뿌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마치 안개같이 낀 것들이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소견들이 보이는 거는 이제 뭔가 급성 악화가 있거나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렴 같은 염증이 있다. 네, 네, 염증성 변화라고 우리가 조금 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환자분들은 섬유화증의 말기 환자분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예. 아주 전형적인 폐섬유화증의 말기의 그 벌집량 모양의 뭐 특징적인 소견이죠. 예. 그래서 저런 소견이 보인다는 거는 이제 섬유화가 된 폐를 가지고 계속 숨을 쉬다 보면 네. 이제 딱딱해졌지만은 우리가 공기를 강제로 이제 들여 마셔야 되기 때문에 들이마시면 이제 폐가 이제 견인 저항이 생기면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나중에는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만성적인 변화가 오래되면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폐가 저 정도의 모양을 갖추게 되면 이제 호흡이 사실상 별로 잘 안 되는. 네, 저 정도면 아마 숨을 많이 차다고 느끼시고 예. 이미 병원에 아마 다니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처음 느끼는 증상은 어떤 증상들, 내가 그런 거 이상을 좀 느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마른 기침이 뭐 한두 주가 아니라 뭐 3, 4주 이상 계속 지속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침, 이게 네. 감기였으면 금방 나았어야죠. 그죠? 네, 물론 뭐 감기도 2주 정도 기침이 갈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감기에 합병증이 생기면 기침이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감별 진단에 포함을 시켜서 검사를 해서 배제를 하는데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아닌 경우인데도 예. 계속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CT를 찍게 되죠. 예. 그래서 CT를 찍어서 이제 저런 변화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검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주 그 증상이 아예 없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저러한 어떤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른 기침이 일단 첫 증상인 경우가 많다. 가래가 별로 없는. 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진행이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숨이 차다는 걸 느끼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하고 이제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특히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호흡 곤란이 이제 거의 꾸준한 양상으로 계속 나타나면 예. 그거는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사실은 기본적인 검진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선생님 밤에는 어때요? 밤에 주무실 때도 호흡이 곤란해서 깨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네, 그게 천식 같은 어떤 질환들은 또 밤에 조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또 특히 초기에나 중기쯤에는 별로 환자가 힘들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들이 이제 그렇게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CT를 찍었더니 여기 뭐 간질성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분들이 찾아보실 거잖아요. 검색을 해보시면 3년, 내 인생이 3년 남았대 이런 얘기를 듣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이라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선생님? 아, 그거는 저기 간질성 폐질환이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치료제가 아예 없던 시절에는 예. 병원에 오게 되면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통계적으로 생존 중환값이 3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치료가 없을 때 네. 중환값이 3년이었다. 네, 예. 중환값이 3년이라는 거는 이 병의 경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 예, 편차가 크다는 거죠. 어떤 예. 분들은 뭐 80까지 이제 증상이 없다가 이제 80대여서 진단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다음 어떤 분들은 뭐 아주 젊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3년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치료제도 많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너무 3년에 미리 절망을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3년이라는 숫자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로운 치료법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얘기해 주러 나오신 거니까요. 일단 안심을 하시고 그러면 자 무섭잖아요. 한때는 그렇게 무서웠던 병이니까 어떤 증상이 내가 나타나면 이거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네. 그 앞에 조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마른 기침은 마른 되게 기침. 특징적인 뭐 증상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폐렴이 오거나 뭐 그러면 열도 나고 그다음에 근육통도 있고 그다음에 가래도 누렇고 이런데 이런 간질성 폐렴에서 나타나는 기침은 나온다고 해도 이제 가래가 뭐 이렇게 누렇거나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마른 기침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열도 많습니다. 없을 것이고 예, 몸살도 열도 안 날 없습니다. 것이고. 네. 네. 네, 그렇거나 이제 조금 더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이제 그 출퇴근하거나 어디를 갈 때 네. 우리가 이동하는 거리를 걷다 보면 예. 평소하고는 다르게 조금 숨이 차다든지 뭐 지하철 계단을 오르다가 한두 번씩 더 쉬어야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계단 정도는 내가 2칸씩 한 번에 다 올라갔었어.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안 된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제약이 있다는 느낌이 받았을 때 예. 이제 그럴 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근육량이 줄었나 뭐 이런 것보다 또 폐 기능 검사를 통해서 이제 폐가 나빠진 건 아닌지에 대한 네. 검진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예. 기왕 검사를 받아볼 거면 이제 혹시 이게 간질성 폐질환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뭐 폐렴이나 천식인 게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질환들과 조금 비교도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필요가 하겠네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폐렴 같은 경우에는 네. 급성으로 와서 이제 감염 증상들이 동반이 되죠. 열이 나고 춥고 예. 그다음에 근육통도 있고 그다음에 전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느낍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뭐 그리고 가래 자체가 누렇고요. 그리고 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하게 어떤 증상이 숨찬 증상이 있다기보다는 하루 중에도 조금 나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무시다가도 이제 천식 발작이 오는 경우는 천식이 많이 조절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그리고 1년 중에도 어떤 때는 조금 낫다가 그다음에 어떤 때는 안 좋다가 하는 네. 것들이 있고 그게 천식의 특징이고 예, 특징이죠. 간질성 폐질환은 계속 안 좋은. 꾸준하게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선생님 그것도 있어요. 요즘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네. 이것도 간질성 폐질환이랑 구별을 해야죠. 그렇죠. 예,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 COPD도 이제 이거는 이제 천식하고는 다르게 꾸준하게 이제 폐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예. 숨이 찬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데 이제 COPD 같은 경우나 천식 같은 경우에는 간간이 이제 천명음이라는 어떤 쌕쌕하는 소리. 예, 휙휙 하는 소리, 휘파람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요. 간질성 폐렴은 뭐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COP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흡연력이 조금 두드러지게 많은 분들이 조금 있고요. 담배 오래 태우신 분들이 네, 물론 간질성 폐렴에도 이제 흡연력은 이제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폐활량 검사를 해보면
폐 기능 검사에서 완전히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제 감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저거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궁금해집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간질성 폐질환 전문적으로 보고 계시니까 우리나라에 환자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 그 최근 통계를 보시면 특히 그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벌집량 어떤 그 모양을 보이는 섬유화성 간질성 폐렴의 빈도는 지난 10년 동안 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나이가 고령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검진 프로그램이 워낙 좋다 보니 이제 검진 CT에서 발견이 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나이가 들수록 간질성 폐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그게 맞습니다. 네. 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외부의 어떤 먼지, 그다음에 담배, 그다음에 환경 오염에 노출이 되거나 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이제 그랬을 때 이제 폐가 이제 상하게 되죠. 그렇죠. 그 상한 폐가 이제 회복이 제대로 잘 안 되고 흉이 지면 그게 섬유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령으로 갈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이 정도면 선생님 희귀 질환에 속하는 겁니까? 네, 일부 그 특발성 폐섬유화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어떤 진료비 감면 혜택이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성 섬유화성 간질성 폐렴 중에서 그 일부 이제 희귀 질환으로 분류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은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이 있고 그 중에 일부의 폐섬유화증 같은 게 희귀 질환으로 분류가 돼서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녀석이 왜 생기는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간질성 폐질환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 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환경인자와 그다음에 본인의 생활 습관 그런 것들이 오래 누적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본인의 어떤 타고난 소인들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흡연이나 뭐 직업적인 노출 같이 뚜렷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서는 원인을 알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가 이제 특발성 폐섬유화증입니다. 폐가 딱딱해진다, 굳은 살이 박힌 것처럼. 그러면 선생님, 우리 손에 있는 굳은 살 같은 건 이거는 이제 시간 지나고 손을 안 쓰기 시작하면 이렇게 벗겨져 나가면서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폐도 그러면 좀 이렇게 딱딱해졌던 게 좀 부드러워집니까? 어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반응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흉터가 이유 없이 생기거나 생긴 흉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간질성 폐렴 중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염증 반응이 이제 특징적인 경우에는 면역 조절하는 약으로 잘 치료를 하면 거의 정상의 폐 기능까지 회복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죠? 저절로 좋아지는 거는 절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찾아내는 방법으로 아까 CT 사진들을 저희가 봤는데 폐 CT를 찍으면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네, CT를 찍으면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기본적인 엑스레이하고 그다음에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기능적으로 떨어졌는지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통해서 아주 이상한 사진에 이상한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괜찮은데도 내가 느끼기에는 뭔가 호흡이 이제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CT를 통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이제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선생님 치료 잘 받으면 이거 완치가 됩니까? 마치 없었던 것처럼?
간질성 폐질환에 있어서는 저희가 완치라고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 염증이 주로 되는 타입에서는 이제 거의 정상으로 회복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이제 관해라고 표현하는데 관해는 암 치료에서 쓰는 표현이죠. 네, 암에서도 그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예,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병이 왔다가 이제 파도가 밀려가듯이 이제 사라지는데 예.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재발을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습니다.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정도로 관해라는 표현을 쓰신다라는. 네. 예. 그리고 섬유화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아마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완치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폐기능 검사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악화가 되는지를 먼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고혈압 당뇨처럼.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이제 당뇨를 진단받고 난 다음에 그 약을 드시는 거는 완치를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신에 관리를 통해서 예. 그 두 질환의 어떤 합병증을 막는 거니까 이제 섬유화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제 투약을 통해서 이 섬유화가 진행을 안 하도록 해서 나이가 들어도 내가 이 폐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최대한 그것이 이제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선생님. 간질성 폐질환이 내가 있다. 이게 완치는 안 된다라 하더라도 내가 숨 쉬는데 지장이 없고 기침 별로 안 하고 사회생활에 문제 없고 그렇게 해서 내 수명까지 다 살 수가 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아마 치료도 그 방향으로 하시지 싶은데 이제부터 치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질성 폐질환은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네, 조금 설명드린 것처럼 네. 그 염증 반응이 주가 되는 이제 간질성 폐렴의 경우에는 면역 조절하는 약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역 조절하는 약들을 대략 뭐 3개월에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치료 반응을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섬유화성 간질성 폐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폐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항섬유화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섬유화를 막는 항섬유화제제를 쓰게 됩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약들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닌페나딥 맞나요? 네. 피르페나돈? 네, 피르페니돈이라고 피르페니돈? 뭐 우리 말로는 뭐 이렇게 외래어로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닌테다닙이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FDA에 승인을 받은 약제가 추가로 승인받은 약제가 있기는 합니다. 새로운 약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앞으로 이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아마 연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도 이 간질성 폐질환의 어떤 유병률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좋은 약들이 계속 개발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런 약들을 쓰면 이런 약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네, 특발성 폐섬유화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피르페니돈이라는 약제가 보험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섬유화성 간질성 폐렴 쪽에서 이 섬유화의 진행 속도가 꽤 빠르고 그다음에 기존 면역 억제제로 이런 악화를 막을 수가 없을 때에 한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범위에 드는 폐기능의 범위에 들 경우에는 그 닌테다닙이라는 약을 이제 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약들을 이제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아서 경험상으로 어떠세요? 그러니까 효과가 좋은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약제의 이제 평균적인 효과는 예를 들면 이제 폐섬유화증 같은 경우에 1년에 이제 폐활량 감소가 한 200cc 정도, 우유 한 팩 정도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속도가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그 속도를 한 절반 정도 늦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를 기대를 하고 이 약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약제들이 이제 매년 나빠지는 폐기능을 예방하기도 하지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갑자기 이제 병이 이제 나빠지는 급성 악화의 빈도도 저희가 조금 줄여준다고 하고 있어서 섬유화성 간질성 폐렴이 있고 특히 진행하는 타입에서는 이 약제를 조금 쓰는 거가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끔은요, 선생님, 이게 이 병 때문에 폐 이식 수술을 받으신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네, 간질성 폐질환 중에서 이제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섬유화성 간질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연간 한 150건 전후에 폐이식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 중에 한 70%, 한 77, 80%가 아마 그런 환자들이고요. 예.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섬유화제와 그다음에 급성 악화 때문에 이제 면역 조절하는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제 폐 기능이 유지가 안 돼서 생활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아주 선별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몸 상태가 되면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다. 그러면 간질성 폐질환이 있어서 지금 선생님께 치료를 받고 완치는 거의 없으니 이제 관해를 노리고 계속 이렇게 약을 드시면서 조절을 계속 해나가고 검사를 받고 하셨을 텐데 이분이 일상생활을 쭉 사시면서 이런 것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라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의를 주시는 것들이 있겠죠. 네, 뭐 우선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일단은 병원에 그 이제 경과 관찰하는 어떤 주기를 그 빼먹지 말고 잘 다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작용 때문에 약이 드시기 싫으시면 이제 주치의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약을 조정하든지 이제 그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예. 병원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급성 악화입니다. 그래서 급성 악화는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이유가 보통은 상기도 감염, 우리 감기라고 표현하죠. 예. 독감부터 이제 코로나,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상기도 감염들이 특히 요 시기에도 있고, 예. 그다음에 유행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네. 그 시즌에는 감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방 접종 꼭 받으셔야 되겠네요. 네, 예방 접종은 폐 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에서는 예. 특히 독감과 그다음에 뭐 코로나 접종은 사실은 권고하고 국가에서는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선생님께서 쭉 그 환자분들을 보실 때 호흡 기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호흡도 선생님 근육 아닙니까? 근육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호흡도 이렇게 재활 훈련 같은 걸 합니까? 네, 그 재활 훈련은 이제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들한테 최근에 많이 추천되고 있는데요. 특히 COPD가 있는 환자들은 좀 추천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간질성 폐렴의 섬유화가 진행이 되는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기에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폐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운동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호흡 근력을 강화시켜서 같은 폐 기능에도 우리가 이제 이제 운동에 대한 내성, 운동하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는 재활이 도움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간혹 이제 굉장히 진행이 된 그 섬유화성 간질성 폐렴이나 특발성 폐섬유화증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운동, 특히 등척성 운동이나 이제 무거운 거를 들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오히려 이제 동반되어 있는 폐고혈압이나 그다음에 우심부전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위험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게 뭐 등산하시는 것 정도는 권유를 하시나요? 등산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신 운동이기도 하고 이제 등산을 하시면서 이제 너무 과도하게 힘들지 않은 정도에서는 쉬어주었다가 다시 운동을 하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이제 환자들한테는 호흡 근력 강화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이제 관절성 폐질환 환자들을 많이 보시면서 오셨을 텐데 환자분들 그리고 환자 가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당부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를 찾으실 때 1, 2차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겁을 먹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 자체가 워낙 다양한 경과를 보이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환자들도 그렇고 일단 여러 의사 선생님들도 약간 부담을 가지는 병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다양한 이 병의 원인들과 그다음에 치료 방법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약제도 좋은 약제가 보험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먼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병원 오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는 이제 이 경과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병이라는 것이 이제 만성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라는 것에 조금은 이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완치를 기대해서 한 번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병은 아니니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이제 주치의하고 계속적인 이제 외래 진료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악화될 때마다 이제 다음 단계의 치료법에 대해서 상의를 하다 보면 아까 전에 두려워했던 그 3년이 네. 6년이 되기도 하고 이제 9년이 되기도 하고 뭐 길게는 뭐 30년이 되는 거는 뭐 제가 이제 제 바람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모를 때는 그냥 3년이라는 생각밖에 안 떠오르고 굉장히 무서웠는데 알고 나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3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간질성 폐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을 많이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조우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낯선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환우분들 좋은 약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고 잘 견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